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요일 날 경제지표가 나왔죠. 지난 8월 달에 급락 구간을 거치면서 겪어왔었던 그 폭락 구간. 그쵸? 그때 중요하게 여겼었던 지표가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업률이 발표가 됐고 예상치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여기 4.2%.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업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는데 과연 이게 진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시장은 미국 정부 그리고 또는 연준에서 통제합니다. 정확히 통제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는 여기 이번에 발표된 지표 4.2%의 실업률을 발표한 실업률 통계 지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한 쿠션이 거쳐서 들어온 거고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완전 고용이라고 일컫는 게 4.3%인가 그렇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그냥 4%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4%의 실업률 그러니까 4%만큼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실업률이 잡히는 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이민자 빼고 뭐 빼고 뭐 불법 체류자 빼고 이런 것들 빼고 여기서 뭐 GDP 나누고 GNI 나누고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딱 실업률만 봤을 때 4% 정도가 딱 찍혀 있다. 그럼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기까지 고금리를 만들어 왔어요. 그럼 이거 고금리를 누가 만들었죠? 연준에서 만들었죠. 이 왜 고금리를 만들어 왔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궁극적인 나쁜 놈을 잡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예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니라 실업률은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그쵸?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여기서 경기 침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M2 증가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22년 5월 달 이때부터 뭐가 나왔죠? 금리 인상. 그래서 쭉 올린 게 5.5%예요. 지금 천천히 늘어나고 있죠. 23년 여기 요때 대략 한 3월 달 요 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가 나왔었냐면 미국의 은행이 망했다는 그 소식이 있었죠. 그게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죠? 쭉 더 빠졌다가 이제는 조금씩 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냐? 통화를 풀고 있는 거냐?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급락 구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 우리는 딱 한마디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만든 거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를 다시 부양하는 것도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실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양립할 수 없고 예전처럼 과거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통화량으로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물가가 올라.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왜?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경기가 계속 나빠져. 근데 실업률이 올라가. 근데 그 실업률이 4%대야. 완전 고용이네. 근데 이거 이렇게 상황을 만든 게 어디예요? 연준이네. 어디서? 금리로 인해서. 그쵸? 그럼 지금은 9월 달에 뭐 법인세 납부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한국으로 따지면 그 종합소득세 그런 부분의 납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정이 한번 들어왔고 유동성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정부로 들어갑니다. 정부에선 또 뭘 해요? 그쵸? 양적이나 외적인 다른 부분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AI다, 뭐 바이오다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특징점이 하나 있다면 AI 실적 어때요? 어마어마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보셨죠?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바이오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폭락에 나오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요익에 지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현대 로템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어떤 종목입니까? 시장이 어려웠어요. 7월 달에도. 시장이 어려웠어요. 8월 달에도.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9월 달에도 시장이 폭락 나옵니다. 근데 어때요? 저가가 높아지죠. 우리는 이런 종목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보세요. 금요일 날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 셀루메드. 그렇죠.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셀루메드, LK 삼양, 오토엔, 퓨런티어, 파라텍 이런 종목군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거? 다
다 테마주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테마성 움직임을 딛고 더 좋아지는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대세 상승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은 뭐예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는 종목군들, 그게 고가 돌파 구간부터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셀루메드 고가에 막혀 있죠. LK 삼양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토엔도 마찬가지죠. 퓨런티어도 마찬가지죠. 파라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최근에 발생했었던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도 그래요. 유한양행 보세요. 그쵸?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어려운데 너무 폭락이 나오면 빠지지만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종목에 의해서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낼 수 있는 수익의 폭, 정확하게 제가 제 계좌 수익률을 오픈합니다. 1월 1일부터 9월 달까지 제가 조회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50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제가 실제 매매하는 종목군들은 모두 다 돌파 구간입니다. 현대로템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죠. 그렇죠?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이걸 예상하는 게 아니고, 뭐 인수합병이 나올 것 같아, 이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모두 다 돌파하는 구간. 현대로템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제가 전부 다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것 다 보여드리면,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 바이오 종목군들 엄청 좋잖아요. 그쵸? 뭐 크게 매매를 하진 않은 종목인데 매수, 매도,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가 꾸준하게 이루어졌고 모두 다 돌파 구간, 신고가 구간이죠. 이런 종목군들 해야 되고, 뭐 대봉, LS, ABL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ABL 바이오, 그쵸? 뭐예요? 타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그쵸? 돌파하는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결과 14% 수익, 그리고 여기 대봉 LS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 16% 수익. 그리고 여기 쭉 내려보시면 최근에 화장품 강하잖아요. 9월 6일 날 같은 경우에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콜마 이런 부분들 다 공유하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15% 수익 구간. 이거 딱 1박 2일 걸린 겁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고 정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종목군들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드리는 건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종목이 있습니다. ABL 바이오 계속 나오잖아요. ABL 바이오, 유한양행도 그렇죠. 태성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태성. 자,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내가 뭘 매매했는지,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했는지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쭉 내려보시면 50%씩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지금 시장은 일시적인 하락 구간에 있는 거고 이건 연준이 만든 겁니다. 연준에서 다시 돌려 세울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정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통제가 강제적으로 올라와 매수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통화량으로 조절을 하면서, 통화량 조절은 뭘 해야 돼요? 금리를 조절하면서, 그렇죠? 금리가 뭐 인하, 인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실업률로 인해서 주가가 막 급락이 나오고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이제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고, 인플레이션이 끝났으면 다시 뭘 해야 됩니까? 실업률을 정상 수준으로 돌리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렇게 50%씩 수익을 내고 이런 종목군들이 쌓였을 때 500%의 계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내가 매매하려면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지 마세요. 그리고 통화량보다 더 빠른 게 가격이고요. 가격도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을 보면 모두 다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고, 여기 뭐 바이넥스 마찬가지, 현대로템 아까 보여드린 거 마찬가지, 리가캠 바이오, 바이오 종목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한국 화장품 제조 급등락 구간에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모두 다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됐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도 필요하기
필요하겠지만 그 손절에 대한 기준치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정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이런 구간에서 발생을 한다는 점,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 계속해서 돌려보셔야 되고, 이해가 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